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신영입니다. 이번에는 소토스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토스 증후군은 4가지 필수 증상을 보이는 유전성 질환입니다. 키가 크고 머리가 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얼굴이 길고 이마가 넓은 특징적인 얼굴의 모습을 보이면서 발달 지연을 보이는 질환입니다. 이와 같은 4가지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 소토스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얼굴이 길고 이마가 튀어나와 있고 이마가 넓습니다. 그리고 턱이 길고 뾰족합니다. 남녀에서 동일하게 발생하고 매우 특징적인 얼굴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키가 크고 머리가 크고 얼굴이 길고 이마가 두드러져 있고 넓습니다. 그리고 턱이 길고 뾰족합니다. 소토스 증후군은 무엇일까요? 소토스 증후군은 5번 염색체 장환에 있는 NST1 유전자의 돌연변이나 NST1 유전자를 포함한 부위에 미세 결실이 있어서 나타나는 유전성 질환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징적인 얼굴 모습을 보이고 생후 3, 4년 동안의 과다 성장으로 인해서 키가 크고 머리도 크고 발달 지연을 보이는 질환입니다. 이와 같은 4가지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 소토스 증후군을 의심하여야 하며 소토스 증후군을 특이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NST1 유전자의 미세 결손 분석이나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소토스 증후군은 미국의 소아과 의사인 닥터 소토스에 의해서 1964년에 처음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소토스 증후군은 출생 전후의 과도한 성장으로 키가 크고 머리가 크고 그리고 독특한 얼굴의 형태와 지적장애를 동반한 비진행성인 신경장애를 특징으로 합니다. 그리고 뼈의 성숙이 매우 빨라서 거의 대부분의 환자에서 뼈 나이가 연령에 비해서 빨리 성숙합니다. 빠른 골 연령을 보입니다. 소토스 증후군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출생 전후의 과성장으로 인해서 키가 큽니다. 성장 속도는 첫 3, 4년 동안에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이후에는 정상적인 속도로 성장되지만 이미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계속 키가 큰 편에 속합니다. 평균 키는 또래보다 2, 3년 앞서 있습니다. 키는 크지만 체중은 키에 적합하며 골 연령은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에 비해서 약 2 내지 4세 앞서 있습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의 키도 평균 신장을 초과해서 소토스 증후군 환자의 남성 여성에서 190cm를 전후하는 환자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머리가 크고 특징적인 얼굴의 모습을 보입니다. 길고 좁은 얼굴이고 이마가 넓고 두드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눈 사이가 많이 벌어져 있고 눈이 아래로 처져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와 같은 전형적인 얼굴의 징은 어린 시절에 가장 분명하게 됩니다. 발달 지연을 보입니다. 신생아 때 빨기 장애나 저긴장증을 보이고 걷기, 말하기에서 지연을 보입니다. 근긴장도 저하를 보이고 관절이 느슨하고 지적장애가 대부분의 환자에 나타나서 평균 IQ는 72입니다. 그러나 15에서 20%는 정상 지능을 갖고 있습니다. 약 30%에서 경기를 동반하고 뇌실 비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토스 증후군의 아동은 발달 지연을 보여서 일반적으로 혼자 걷기 시작하는 것이 돌 전후인데 소토스 증후군 아동은 15에서 17개월에 걷기 시작합니다. 대운동 발달 지연뿐만이 아니라 소운동 발달 지연을 보이고 자전거 타기 또는 다른 스포츠 활동에서 수행의 어려움과 서투름을 보입니다. 언어 지연이 있어서 2, 3세가 될 때까지 말을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소토스 증후군의 사람들은 행동 문제를 보일 수 있고 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 공포증, 공격성 등이 흔히 나타납니다. 이러한 행동의 문제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토스 증후군 환자에서 주의력
청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는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토스 증후군 환자의 약 20%에서 심장 구조에 이상이 나타나고 또한 콩팥을 포함한 비뇨기계와 생식계의 이상이 약 20%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소토스 증후군으로 확진되면 심장과 생식기와 비뇨기계의 초음파 검사가 필요합니다. 청력 저하나 상실 그리고 사시와 같은 눈의 이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 40%에서 척추 측만증을 나타나고 대부분의 아동에서 이가 빨리 납니다. 그리고 약 2 내지 4%의 환자에서 종양과 백혈병이 나타납니다. 소토스 증후군의 원인과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토스 증후군은 NSD1 유전자의 미세 결손이나 염기서열 변이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사람의 DNA는 너무나 길어서 이러한 DNA를 압축해야 되는데 실을 실타래에 돌려서 보관하는 것처럼 실과 같이 생긴 긴 DNA는 히스톤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감싸서 압축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포함한 진핵생물의 DNA는 히스톤과 결합해서 염색질을 형성하고 이러한 염색질의 압축 수준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에 메칠기를 붙이는 것입니다. 히스톤 메칠화가 염색질의 압축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히스톤 메칠화는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줍니다. NSD1 유전자라는 것은 히스톤 메칠화에 관여하는 단백질 중에 하나입니다. 이 NSD1 유전자는 5번 염색체 장환에 위치하고 소토스 증후군은 NSD1 유전자가 기능을 하지 못해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NSD1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때 히스톤의 특징적인 메칠화를 시키는데 소토스 증후군에서는 NSD1 유전자의 기능에 이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메칠화가 발생하지 않아서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소토스 증후군의 거의 대부분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NSD1 유전자의 변이로 발생하고 약 10%가 NF1X 또는 APC2 유전자의 변이에 의해서 소토스 증후군이 발생합니다. 소토스 증후군이 의심이 되면 NSD1 유전자의 미세 결손을 분석하거나 NSD1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분석해서 NSD1 유전자의 미세 결손이 있는지 염기서열의 변이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소토스 증후군을 확진할 수 있습니다. 소토스 증후군은 상염색체 우성 유전 질환인데 대부분의 소토스 증후군은 부모로부터 유전된 것이 아니라 아기가 새로운 돌연변이의 결과로 NSD1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새로운 돌연변이로 인한 소토스 증후군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자녀가 소토스 증후군이 발생할 위험은 매우 낮습니다. 소토스 증후군의 유병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토스 증후군은 14,000명 중에 한 건로 발생하는 희귀 질환이고 전 세계 모든 인종에서 발생하고 남녀에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소토스 증후군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NSD1 유전자의 미세 결손이나 염기서열 변이 자체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소토스 증후군으로 진단되면 심장과 신장의 초음파를 시행해서 구조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40% 이상의 소토스 증후군 아동에서 척추측만증이 동반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고 사시와 같은 눈의 이상 그리고 청각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대부분의 아동에서 지적장애가 있고 이로 인한 발달과 언어 지연이 있기 때문에 발달 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발달 지연이 있을 경우에 아동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와 적절한 교육을 시행합니다. 오늘은 소토스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토스 증후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키가 크고 머리가 크고 특징적인 얼굴의 형태를 나타내면서 발달 지연을 동반하는 비진행성 유전성 질환입니다. 증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출생 전후의 과도한 성장으로 키가 크고
작고 머리가 크고 얼굴이 길고 좁은 특징적인 얼굴의 형태를 나타나고 발달 지연을 동반합니다. 소토스 증후군의 원인은 5번 염색체 장환에 위치하는 NSD1 유전자의 기능 이상으로 발생을 합니다. 소토스 증후군이 의심이 되면 NSD1 유전자의 미세 결손이나 염기서열 변이를 검사해서 소토스 증후군으로 확진할 수 있습니다. 소토스 증후군은 희귀 질환으로서 약 14,000명 중에 1명꼴로 발생하고 남녀에서 동일하게 발생하며 전 세계 전역에서 발생합니다. 소토스 증후군의 유전적인 변이 자체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소토스 증후군으로 진단되면 심장과 신장 그리고 생식기에 구조의 이상이 있는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진단하고 척추 측만증 그리고 시각이나 청각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발달 지연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발달 검사를 하고 발달 지연이 있는 경우에 재활치료와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오늘은 소토스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